정해진 주제 중에서 로또가 있습니다. 그리고 뻔한 얘기인데요. 로또에 당첨돼서 수억 원, 수십억 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건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부모님 집을 사드릴게요. 부모님에 대해 좀 생각을 깊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집을 사서 독립을 할게요 하면 부모님보다는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좀 뻔한 질문 답이지만 미성 씨 같은 경우는 멋진 스포츠카를 살 거예요 하면 자기의 취미를 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전지현 양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돈이 많이 드는 유학을 갈 거예요 하면 자기의 관심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아주 많은 돈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자, 그때 세상에 저기 생각하느라고 했어. 자, 돈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겠다 하면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것일 거고. 자, 누가 답변을 먼저 해보시겠습니까? 그럼요. 엄마 몰래도 안 되겠구나. 미성년자라서 엄마 몰래는 못 삽니다. 네, 엄마가 허락하시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실제로 지금 주머니에 로또가 있는데요. 내일 기다리고 있고요. 안 될 것 같은데. 행복 회로를 많이 돌려봤었습니다. 1등을 얼마나 줄까요? 일단은 강남 한강 쪽에 집을 못 살 것 같고요. 네. 우선 절반 가격에 맞는 집을 좀 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다. 그러면 5억짜리 집을 좀 사고, 또 그중 대부분을 다 저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오로지 그 안에서는 여행이 될 수 있고요.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플렉스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복지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우리 변지영 씨. 저도 로또에 당첨되면 뭘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갑자기 돈이 엄청 많이 생겼다고 해서 진짜 부자들처럼 살지 못할 것 같고, 저도 일단 집을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좀 적당한 가격에 샀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엄청 고급스럽게는 가지 못해도 막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돈을 다 내주고 이제 같이 여행을 가고, 그래서 경험이랑 수업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쪽으로 돈을 쓸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저희 어머니께 정말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왔거든요. 너는 이제 키워줄 값이 있기 때문에 너 나중에 돈을 벌면 10분의 1은 항상 엄마한테 갖다 바쳐라. 효도를 해야 된다. 네, 어머니가 북한과네.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집이랑 차중에 하나는 무조건 사줘야 한다고 꼭 말씀을 하시거든요. 10분의 1은 꼭 매달 다 바쳐야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무래도 어머니의 집이나 차를 한 대 꼭 해드릴 것 같고요. 남은 돈은 저도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서 맛있는 밥 사 먹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제 이름으로 기부도 해보고 싶고요. 우리 진해양 마라톤도 사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이 예쁘네. 계획도 예쁘고 건설적이고, 그죠? 국장님, 어떤 생각, 혹시 자녀분들하고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셔요? 네, 근데 똑같은 답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1원도 안 주고 자기를 위해서 오롯이 쓰겠다고 하는 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가스라이팅을 좀 시작을 해봐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쓰신 것 같아요. 네.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살 때는 로또라는 것도 사실 그런 어찌 보면 호망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여기는
그런 꿈을 북한에는 꾸는 그런 분들이 게 전혀 없습니까? 있는데 자전거 제가 있을 때는 자전거가 제일 큰 물건이었어요. 아, 상품을 자전거를 줘요. 예, 그랬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만 해도 완전히 최고의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현금으로 지원된 건 없어. 아, 정말입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을 우연하게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되게 뭐 정말 부모 잘 만나거나 그런 탈북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토크쇼는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에 1회를 진행했고 오늘이 2회, 내일이 3회, 다음 주에 4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마감을 할 예정인데요. 혹시 나중에 질문이라든지 우리 귀여운 고등학생한테 질문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마당 세대 두 분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탈북민 중에 60% 이상이 본인이 탈북했다라는 이야기를 밝히지 않는다. 물론 굳이 물어보지 않는다 밝힐 이유도 없겠지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께서는 혹시 본인이 먼저 탈북하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이 있는지 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끔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MZ 세대 분들에게 만약 내가 MZ 세대들이 탈북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왔을 때 친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좋게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고 평양냉면 먹어봤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반면에 또 저한테 저랑 싸움 후에 손잘 깐다고 소문낸다고 하는 애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말하기가 꺼려지고 자신감도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네, 그렇네. 예쁜 언니를 만났어야 했는데 난 너희 같은 쭈구리가 아니라 이쁜 언니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좀 말하기도 그래가지고 엄마도 듣더니 왜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왜 얘기하면 안 돼 이랬는데 엄마도 좀 아픈 기억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저를 그래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좀 많이 바뀌셨어요.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도 그렇지만 저도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이미 포털 사이트에도 많이 나와 있고 검색하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서는 이게 직업이라서 어떤 탈북에 관련된 게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다닐 때가 있죠. 저도 이때쯤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가 2010년, 11년이었는데요. 천안함 사건이 한참 이슈화 될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무서웠어요. 저는 무서웠고요. 전혀 자신감이 있지도 않았고 예를 들면 당시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가면 천안함 사건 나오면 막 욕하는 거예요. 빨간색 그 죽어요. 그거를 이제 전 듣고 자란 거죠. 좀 나아가서 한번 다른 데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또 2015년인가요? 14년 그때 한번 메르스 우리나라에 강타했을 때 제가 그때 기숙사 학교 살 때였는데 메르스의 근원이 안성이다 이렇게 뉴스가 쭉 나왔어요. 또
또 제가 그 경기도 안성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을 가야 되는데 신분증이라기보다 그 청소년증 같은 거기에 이제 안성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좀 불편해하는 거예요. 안성 사람이. 같은 맥락에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그 북한에서 왔다는 게 당시 메르스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탈북 맨 처음에 했던 감정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그 판에 그냥 껴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내내 왕따를 좀 심하게 당했습니다. 구타도 당했고요. 또 지방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저기 한국에서 그렇진 좀 이렇게 밝게 탈북민으로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저도 이제 덩치도 크고 생각의 덩치도 커질 때쯤 이제 뭐 모든 게 조금 안정화됐고 또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 중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냐라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걸 질문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탈북민 33,000명 중에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명으로서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큰 노력이자 가장 어려운 노력인 것 같아요. 제가 메르스 때 아무도 저희 안성에 안 오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누군가 옆에 있어줬다면 그 갇힌 공간에서 행복하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외롭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뭔가 내가 무언가를 탈북민을 위해서 해주고 싶다 하면은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저는 원해요 그거를.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 탈북민이신 장마당 세대 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그리고 한국 MZ 세대 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당 세대 분들한테 세대 차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에서도 MZ 세대라는 말을 계속해서 언론이든 미디어에든 쓰면서 세대 갈등이 되게 표면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장마당 세대라는 게 한국에서 지금 붙인 이름이다라고는 하지만 북한에서의 젊은 세대들과 또 위의 기성세대들 간의 차이나 좀 생각의 다른 부분, 충돌 이런 부분이 있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MZ 세대분들께 궁금한 거는 이제 이번 주제가 북한 인권 토크쇼라고 우선 제목을 달았는데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이번 주간 동안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처음 뵙다라고 하셨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년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MZ 세대들이 한국에 와서 약간 겪은 게 저는 실제로 저희 언니가 MZ 세대인데 저희 언니는 그렇지 않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본 거는 약간 되게 한국의 MZ 세대들은 좀 자기주장도 강하고 약간 좀 어른들을 대하는 성향이나 이런 게 좀 자기 중심적으로 좀 생각하고 오히려 좀 좋게 보면 좋은 건데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버릇이 없다. 네. 하죠. 가끔 가다가 그런 걸로 충돌을 해요. 어른이 말하면 이해하고 대답하면 되지 뭐 잔말이 그렇게 많냐. 네. 이런 식으로 충돌을. 근데 좀 북한 같은 경우는 약간 MZ라기보다는 되게 약간 엄친아 같이 되게 모범생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도 단점과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자기 중심적인 게 있어야지 좀 자기 의견을 좀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데 약간 엄마가 저 같은 경우도 엄마가 막 아나운서가 되라 이래가지고 자꾸 세대당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장마당 세대에서 온 MZ 세대고요. 그거를 막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양면커플에만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양쪽에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양쪽에도 좀 해당되는 입장이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대 차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가정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5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는 세대 차이를 느껴본 적이 없었고요. 오로지 이제 더 큰 건 이제 큰 사회를 만난 사회에서 세대 차이를 느꼈는데 이 세대 크게 저는 불편함이나 뭐 틀렸다 나쁘다를 크게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MG인 것 같아요. 누가 뭐라든 내 생각대로 일단 해보자. 근데 주로 검색하면 MG 검색하면 안 좋은 것들 좀 뜨잖아요. MG 양아치, 요즘 MG들은 왜 이러냐 이런 거 뜨는데 그냥 단어처럼 그냥 말 그대로 시대 차이, 세대 차이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그 입장으로서 불편하게 느끼는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그래서 더 내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온 한국 사람으로서. 네, 감사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나 이런 데 노출된 북한의 뭐 상황 이런 거를 들어보면은 약간 막 고기 반찬 같은 게 되게 귀하고 군대도 다 10년 동안 이렇게 갔다 와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도 영어가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어서 다 표어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가 많이 심각하구나라고 많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북한에 사시는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게 당연한 그런 상황에서 자라셨다 보니까 더 뭔가 인권 문제에 대한 생각을 못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 주민분들도 자기 스스로 인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뭔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통일에 대한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인다고 했는데 사실은 느껴지는 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당장 저희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게 사실 별로 없었는데 이번 이런 토크쇼뿐만 아니라 여러 미디어에서 접하는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권리들을 많이 제한받고 억압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미디어에서도 보통은 자극적인 기사를 막 총살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북한에서도 K 드라마나 한류가 화제되는 열광을 하는 이유가 거기서 미디어를 많이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되게 당연하게 우리는 너무 당연한 유튜브로 사람들 연예인들 보고 또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그렇게 당연하게 누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되게 간절한 하루였겠구나 라는 걸 다시 생각